오늘은 주방 설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안정적인 추출의 연속성, 75kg, 100kg, 200kg 생산, 뭐가 더 쌀까요? 제가 주로 샀던 거 간냉식을 좀 추천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정커피입니다. 제가 이런 구도로는 처음 해봐서 조금 어색한데 촬영을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칠판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동안 사실 컴퓨터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 기술적인 이 한계 때문에 그냥 칠판으로 대체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은 주방 설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페 오픈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방 설비 많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커피 머신. 두 번째, 그라인더. 세 번째, 제빙기. 네 번째, 핫워터 스테이션. 온수기죠, 온수기. 다섯 번째, 냉장고. 네, 요 정도 일단 크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커피 머신이에요. 아무래도 카페를 운영하려면 커피 머신을 먼저 고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보니까 200만 원대도 있고 어떤 건 2천만 원이 넘어 10배 차이가 나.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했고, 저도 시작은 250만 원짜리 페마사에서 나오는 298 모델, 예전 모델부터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라마르조코, 란실리오 스페셜티, 달라코르테 XT 등 준 하이엔드에서 하이엔드급의 머신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있는 기계들도 써봤겠죠. 이제 많은 거래처들을 다니면서 저도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커피 머신은 일단은 보일러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보일러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안정적인 추출의 연속성, 커피가 추출이 안정적으로 연속해서 계속 추출이 되는지의 여부 정도가 이 금액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보일러에 따라서 열 교환식, 보일러와 그리고 듀얼 혹은 독립형,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다른 얘기긴 한데 어느 정도 비슷한 기능을 위해서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쓸게요. 또는 독립형.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단일형이라고 그냥 봐도 되고요. 보일러가 몸통 하나, 그 머신 하나에 통으로 그냥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보통 이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열교환식 보일러가 하나 더 꽂혀 있어요. 그래서 몸체에서 데운 걸 그 열교환식 보일러에서 끌어가서 그 열교환식 보일러 안에서 한 번 더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의 온도가 흔들려요. 물의 온도가 좀 더 빨리 흔들리는 경향성이 있어서 주로 이제 800만 원 이하대의 기계들이 대체로 이런 단일형 보일러, 열교환식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바쁜 매장이다, 우리가 붐비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다 하면 아무래도 이 열교환식 보일러로는 한계를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잘 모르면 그 한계를 느낄 여지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800만 원 이상으로 가면 듀얼 보일러, 독립형 보일러 이렇게 나뉘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추출할 때 사용하는 물을 별도로 따로 아예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열원이 아예 별도로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그룹헤드에 달려 있거나 이제 개별 보일러로 하면은 이제 그룹헤드별로 보일러를 아예 나눠 놓는, 몸체를 아예 나눠 놓는 그런 구조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냥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완전 독립된 보일러를 가질 경우에는 물을 밀어주는 펌프도 따로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부품이 또 다르게 들어가고 정밀도가 좀 디테일한 게 달라지고 하면서 가격이 200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대짜리도 있는 거예요. 좀 바쁘고 그런 매장에서는 듀얼이랑 독립형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머신을 선택할 때 물론 예산을 먼저 따져야겠지만, 우리 매장이 그래 좀 바쁘고 내가 안정적인 맛을 원한다 싶으면 오른쪽, 제 기준에서 오른쪽, 듀얼이나 독립형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라코르테 에보2부터 시작해서 아마 가격대가 시작될 거예요.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모든 그라인더들이 플랫 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날, 거의 모든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날을 선택을 하세요. 왜냐?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제 브랜드 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가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게 60만 원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비싼 거는 뭐 400만 원, 500만 원씩도 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도 추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발열이 적다거나 발열이 적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어요. 날이 좋다거나 분쇄하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모터 자체의 발열이 많이 적다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메저 콜드를 사용을 하는데, 얘네는 모터랑 날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 있고 고무 같은 걸로 이제 돌려주는 구조예요, 날을. 그러면은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날로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코니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라인더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발열이라던가 토출량의 일정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자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자동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는 좀 논외로 할게요. 그래서 가격대가 60만 원부터 뭐 400만 원까지 있어요. 뭐 평면형보다는 원뿔형, 코니컬이 조금 더 비싸고요. 모터나 뭐 일단 열 발생이나 열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으면 열을 빼주는 기능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비싸져요. 저희는 이제 암핌 SP2라는 모델도 사용하고 있고 메저 콜드, 메저 로버 등등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피크도 많이 사용했죠. 피크, 말코닉에서 나오는. 뭐 그라인더는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빙기. 제빙기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호시자키사에서 제가 알기로 이게 또 일반화를 하면 또 안 되긴 하는데 호시자키가 좋아요. 결빙이 됐을 때 빙질, 얼음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서 쉽게 잘 안 녹고 그래서 음료의 완성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호시자키를 쓰는 곳들이 많습니다. 카페 다니면서 한번 보시면 호시자키 제빙기를 많이 선호해요. 저희도 이제 다음에 3호점, 4호점, 5호점 이렇게 점포가 늘어난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제빙기는 가급적 조금 더 빙질이 좋은 제품을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고요. 그래서 제빙기를 고를 때는 우리가 용량별로 판매 매출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빙기가 뭐 30kg, 50kg, 75kg, 100kg, 200kg 생산, 하루에 생산을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뭐 여기 써볼까요? 뭐 100kg, 200kg까지만 적을게요. 이게 데이예요, 데이. 하루 동안 온종일 얘가 쉬지 않고 제빙을 하면 얼음을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kg짜리를 우리가 사면요 24시간 돌리면 50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당 2kg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4kg이 나오는 거죠. 얘는 8kg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시간대에 얼음을 다 퍼서 썼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얼음이 바닥을 쳤는데 하루 1시간 기다리면 요만큼씩 나오니까 요만큼씩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목표 매출이 있으면 혹은 예상 매출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제빙기를 사시면 됩니다. 용량은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핫워터 스테이션. 얘도 되게 많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적당한 거 구매하시면 돼요. 가격대가 뭐 60만 원부터 뭐 100 얼마대까지 있고 언더카운터형 매립형으로 가게 되면은 300~400만 원까지 가는데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따지시거나 뭐 기타 뭐 다른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 정도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보면 테이블 냉장고를 일단 먼저 찾게 될 거예요. 그 바 밑에 숨겨놓거나 뭐 백바 쪽에 숨겨놓거나 이 아래에서 꺼냈을 수 있는 테이블형 냉장고를 찾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냉식이냐 직냉식이냐. 뭐가 더 쌀까요? 제가 주로 샀던 거 직냉식. 직냉식이 확실하게 싸요. 이 직냉식이 뭐냐면 열선이 그 냉매가 지나가는 열선이 벽 쪽에 다 있어요. 벽 쪽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직접적으로 막 열을 미치니까 차갑게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의 큰 특징이 안쪽에 성에가 끼고 물이 맺히고 그리고 얼음이 생겨요. 벽에. 심각하죠.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냉장고 문을 열면 바닥이 흥건해 있어요. 열심히 닦아야 돼요. 매일. 여름에 더 심해요. 여름에는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냉장고에서 물이 진짜 많이 생겨요. 계속 닦아서 빼줘야 돼요. 직냉식이 간냉식에 비해서 물론 이제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1200mm 짜리, 그러니까 120cm짜리 태블릿형 냉장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우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기준으로 유니크 대성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걸 제품을 기준으로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직냉식이 한 70만 원 하면은 얘가 한 120에서 140만 원 정도예요. 간냉식은 뭡니까? 왜 비싸요? 일단은 물이 안 생겨요. 아주 편합니다. 매일매일 안 닦아줘도 돼요. 그리고 고장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안 써봐서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냉식도 사실 잘 크게 고장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강냉식 같은 경우가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팬이 있어서 팬에서 차가운 공기로 우리 음식을 차갑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에요. 상대적으로 보관 공간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같은 규격을 따졌을 때 아주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성능 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간냉식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저도 앞으로 간냉식 살 거예요. 안 되겠어요. 여름에 너무 4년 동안 맨날 바닥 닦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중고는 어때요? 중고 사도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사실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뭐 다른 분한테 말씀 물어보셔도 보증을 하기가 어려워요. 커피 머신 같은 경우 조금 고가의 모델들을 사게 되면 그나마 조금 보증이 됩니다. 뭐 라마르조코라던가 그런 데에서는 시리얼 넘버로 다 관리를 하고 뭐 언제 수리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뭐 정식 수입품인지. 꼭 그것만 제가 찝어서 얘기한 거는 제가 거기는 최근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서 정보가 있어가지고 알려드렸고, 다른 제품들도 가급적이면 고가의 제품일수록 조금 더 AS라던가 제품의 어떤 내구성이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시고 제품이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커피 설비를 할 때 기계를 선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바를 설계하고 바를 설계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 인테리어,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의 접점에 있는 부분이죠. 이제 전기 용량, 뭐 배수, 급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이 커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계 장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를 드리는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존커피 마무리할게요. 지존커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